안녕하세요. 김영편입 생물 강사 이동진입니다. 자, 2024학년도 이제 연고대 그 편입이 이제 얼추 다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합격생들도 이제 다 이제 나왔고, 뭐 추가 합격은 아마 이제 지금 제가 촬영하는 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추가 합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략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2023년 이제 12월 16일 날 이제 고려대 시험이 있었었고, 그 한 주 뒤인 23일 날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편입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이제 2024학년도 이제 편입 시험이었고요. 자, 그와 관련되어서 이제 그 생물 시험에 대해서 아마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김영 홈페이지에 뭐 이 영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같이 올려놓으신 뭐 적중 뭐 이제 그런 자료를 같이 보실 건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총평을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마 이제 요 시험을 보시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 뭐 이 영상을 보지는 않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년 2025학년도를 대비하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아마 요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시험에 대한 좀 정보를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연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생물 강사고요. 이제 연대 이제 이공계열 중에서도 이제 생물이 들어가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생명공학과나 뭐 시스템 생물학과나 이제 요런 학교 그 생물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뭐 좀 이슈가 있었죠. 근데 뭐 다행인 거는 그 이슈가 이제 뭐 나쁜 이슈라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몇 년 동안 연대 같은 경우에는 생물 시험이 객관식이 40 내지 45문항, 뭐 이제 40은 이제 좀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 뭐 2, 3년은 항상 45문항이었습니다. 주관식이 대략 5 내지 10문항.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주어진 시간 동안에 50문항의 문항을 이제 풀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객관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뭐 힘들다거나 이런 시험은 물론 아니었습니다만, 자, 어쨌건 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2월 23일 날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들은 좀 놀랬던 것이, 갑자기 이제 시험지를 받았는데 문항수가 굉장히 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험 시간을 뭐 오히려 이제 줄였느냐? 그렇지는 또 않았어요. 시험 시간은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처럼 객관식이 거의 뭐 반절로 줄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문항 기준으로 하면 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10문항 기준으로 하면 또 줄었다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연대는 뭐 이렇게 우리가 바꿀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희도 몰랐고요. 당시 시험장에 이제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 저한테 연락 온 학생이 놀랬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문항이 좀 줄었다. 그래서 뭐 나는 이제 걱정했죠. 저는 이제 문제를 아직 못 보는 상태니까 뭐 엄청 어렵게 나왔느냐, 뭐 유형이 바뀌었느냐. 자, 결론적으로는 뭐 유형이 그렇게 바뀌거나 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자기는 이제 문항을 다 풀고 나서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그래서 뭐 3번까지 돌려봤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이 이슈가 되었고, 뭐 올해 이제 이렇게 한 번 했는데 내년에 다시 복귀를 한다? 복귀가 된다?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래서 2025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요 기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들지도 않고요. 갑자기 문제 유형이 급변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안 내던 거를 낸 것도 아니고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험에 대한 유형 및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시험 문제 유형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뭐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연대의 뭐 아주 특징이죠, 여러분들. 생물에서 등장하는 많은 과학 용어를 영어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용어를 영어로 표기한다라는 이 특징은 그대로 살려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항수가 감소됨으로써 나타나는 좀 시간적인 여유감, 그죠? 아마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그렇게 고통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 견해는 이게 무작정 시험 문항을 줄였다라기보다는 제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난이도를 이렇게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기존에 이제 뭐 40 내지 45문항을 출제하던 시절이라면은 뭐 난이도 하짜리도 있을 거고요. 뭐 중짜리도 있을 것이고요. 뭐 상짜리도 있었겠죠. 제가 보는 느낌은 난이도 하로 우리가 분류를 했던 문제들이 완벽히 사라진 것이 아닌가. 따라서 난이도 중과 상을 좀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뭐 연대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에서는 거의 뭐 일반 생물학의 모든 단원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시험에 기출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은, 어쨌든 이제 작년
2024학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항수가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단원이 기출되지 않았던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험을 보고 나서 저한테 연락한 학생이 근데 선생님 시간은 많이 남아 돌았는데요. 그렇게까지 쉽다라는 느낌은 좀 못 받았어요. 그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문항을 복귀해서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간히 공부를 한 학생이면은 그냥 거의 뭐 무념무상으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난이도 하짜리 문제는 사실상 없는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주관식 같은 거는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혹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좀 우려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상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어마어마한 논술 형태의 그런 문항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단 단답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거를 학생이 직접 쓰게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은 그런 과학 용어를 영어로 쓰지만 주관식 답안을 쓸 때는 다 한글로 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문항에 대한 이제 숫자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형이 달라졌다거나 안 내던 걸 낸다거나 하지는 않았고 연대의 특성이 그냥 그대로 나타났었던.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 견해는 객관식에서 난이도 하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항들은 좀 제거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괜히 쓸데없이 변별도 없는 객관식 문항 많이 가져갈 필요 없고 적당히 변별을 줄 수 있는 문항으로 알차게 구성해보자. 그렇게만 판단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저의 조심스러운 견해입니다. 글쎄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이미 시험을 보셨거나 합격하신 분들은 보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좀 본인이 공부를 좀 하셨는데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좀 생물을 공부한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인상적이다 혹은 눈에 띄인다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다 하는 문항을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영상과 같이 이제 아마 기묘 홈페이지에 별도의 아마 페이지가 있을 건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생물 선생님들께서 이제 적중 문항이라 하셔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전체 문항이 궁금하시면 그 자료를 먼저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자, 일단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용어들을 이제 영어로 나왔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 문항을 굳이 하나 고른 이유는 광합성 문제 맨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약간 중앙대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별력을 주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일반 생물학 교재 이따가 제가 또 강조를 합니다만 이제 캠벨 생명과학이 연대에 이제 지정도서지 않습니까? 캠벨 생명과학을 교보문고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은 보시면은 엄청 두껍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자습서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학교 교재다 보니까 엄청나게 깨알 같은 문장들이 막 쓰여져 있잖아요, 그치? 학원에 수업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걸 정리해주고 강사가 판서해주고 표를 만들어주고 글을 만들어주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거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고 상대적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 좀 교재에 구석탱이 있는 내용들을 캠벨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시험을 내는 것이 조금 연대 특성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를 안 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장에 가면 조금 놀란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혹시나 해서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들어 자꾸 이제 이상한 기후가 많은데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 전공 생물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저거 나 아는 건데요. 일단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 제가 연고대를 준비만 한 학생들, 일반 생물학만 공부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일단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2번 같은 요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번 보기는 보통 이제 일반 생물학에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생물학은 식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광합성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합성 세균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전공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2번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재미난 거는 이 문장이 캠벨 생물학 책의 특정 페이지에 특정 위치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연고대 특강 같은 걸 할 때는 이제 따로 보여드립니다만, 이 자리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일반 생물학에 덜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연고대 시험에 기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그거를 미스했다면, 시험장 가면은 조금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 보는 게 나오면 좀 두렵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답이 이제 굉장히 쉬워서 특별히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2번 같은 문장을 보면서 저는 역시 연대가 연대했구나. 그대로 캠벨 생물학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뺏겨 쓰는 거. 또 반대로 이제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캠벨 생명과학 책을 사서 모든 문장을 암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는 이제 이 기명 편입에 있는 저와 같은 이제 전문적인 생물 강사들은 다 그런 것들을 교재나 수업 내용에 녹여드린다. 다만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힘들어서 이거는 뭐 덜 중요한 것 같으니까 안 볼 거야,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왜 이제 굳이 골랐냐면은, 물론 뭐 문제를 푸는 학생 입장에서 수행 보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제 대눈에 띄는 건 두 번째. 또 연대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두 가지 문제를 이용해서 연대의 특성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연대는 아무래도 객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캠벨 생물학 책, 일반 생물학 교재이지만 구석탱이 있는 개념을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낸다. 자, 두 번째는 영어 단어 장난질을 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생물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별 임팩트 없겠습니다만, 생물 좀 하신 분들아, 이 5번 보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5번 보기를 보시면은 케네서 코어는 센트로점에 가서 결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는 4번에 이제 센트로점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냥 5번 보기만 발라내버리면은 이거 누군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생물 강의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답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5번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면은 키네토코어는 센트로좀이 아니라 센트로미어에 가서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출제한 교수의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중심체다. 우리나라 말로 해도 좀 헷갈려요. 중심절이다. 그 영어로 하면은 센트로좀이다. 센트로미어다. 이런 형태의 시험은요, 정말 연대 편입 생물에서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뭐 의학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어 단어를 가지고 페이크를 주는 유형 안 나옵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중간식이니까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 중앙대조차도 이런 장난은 치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연대는 간혹 가다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객관식 문항 중에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고른 이유는 가장 연대스러운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부푼 꿈을 안고 공부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나의 최종 목표는 연대 뭐 생명공학과다. 뭐 이런 학생들이라면 뭐 이제 편입생물 강의를 들을 때 아마 강사님들이 다 강조를 하시겠지만 본인도 영어 단어에 대해서 계속 보시는, 스펠링을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눈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눈으로 봐서 이 단어가 아닌데 할 줄만 알면 되는 거야. 그치? 그 노력을 절대로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아무리 별표를 치지 않은 개념이라 하더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관식은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연대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고대도 약간 비슷합니다. 주관식 같은 경우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캠벨 생명과학 교재에 있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림이나 어떤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캠벨 생명과학 교재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딴 다음에 제가 이제 물론 문항을 복귀한 겁니다만, 이렇게 박스를 쳐서 원래 요 안에 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 안에 원래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지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문항은 뭐다? A, B, C, D, E, F에 들어갈 호르몬의 이름을 쓰세요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뭐 캠벨 생물학 책을 제가 지금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모든 편입 생물 어떤 강사의 교재에도 다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캠벨 생명학에 있는 이제 그림을 그대로 딴 다음에 그냥 뭐 교수님들이 뭐 포토샵을 하셨는지 뭘로 작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지우고요. 보시는 것처럼 A, B, C, D, E 이렇게 하고 단어 쓰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물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특별히 뭐 어렵거나 한 건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뭐 핵심 개념이기도 하고요. 주관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답형 유형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연세대학교는 이미 뭐 홈페이지에 그지 지정도서가 캠벨 생명과학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고마운 건 여러분들 강사 입장에서 고마운 거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의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정도서를 제시하고도 그 약속 안 지키는 학교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솔직히 좀 강사 입장이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서운해요, 그죠? 반면에 연고대는 정말 지켜줍니다. 고마운 거 여러분들. 다만
엄청나게 구석구석 꼼꼼하게 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셔야 되시겠고요. 따라서 이제 뭐 적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강사나 이제 학원에서는 뭐 홍보 약간 느낌으로 하긴 하지만 뭐 그게 대단한 적중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 양심상 그렇게 좀 막 내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나 고대는 누구나 다 이 교재에 있는 걸 낸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면은 누구나 다 예측된 문항에 대해서 적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025학년도에도 그대로 적중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을 이용하는 객관식 아까 전에 보여드렸고, 이제 그림이나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주관식, 이거는 원래 연대에 대한 종특이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들 뭐 김영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김영에서 출판되는 교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연도 뭐 연대 기출 문제집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궁금하시면은 그런 문제집을 먼저 사셔서 제 말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강의를 하는 저희도 절대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조금 디테일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시중에 그 일반 생물학 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캠벨 생명과학 교재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이제 교재이기도 하고요. 연대의 지정 도서이기도 하지만 뭐 다른 교재도 있어요, 그죠? 뭐 본인이 학교나 뭐 특히나 이제 옛날에 MDP 같은 거 준비하실 때 다른 교재 같은 걸로 공부하셨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선생님 그냥 어차피 생물학 교재면 다 똑같은 내용이고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경험한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문제집은 그래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대학생물학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 무서운 얘기인 게 캠벨 생명과학에서 뭐 예를 들어 어떠 막 생물학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근데 다른 교재는 그 개념을 좀 다르게 써놓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른 교재에서는 내가 이렇게 외웠는데 그거 그대로 연대 가서 시험을 보면은 틀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생물을 시작한 학생들은 굉장히 놀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연대나 고대는 지정도서가 있습니다. 중앙대는 참고로 지정도서는 없지만 시험 문항을 복기해보면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스타일로 실제 캠벨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쓰는 유형이 나오는 걸 저희들이 다 확인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앙대까지도 포함하셔도 괜찮고요. 뭐 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각국 질문을 해. 선생님 뭐 제가 예전에 이런 교재로 공부했으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써도 괜찮겠죠? 안 돼요. 무조건 이 책 써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저는 어쨌든 학원 강사니까요, 여러분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은 본인만의 교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써요? 제가 이제 이 김영 편입에 와서 생물 강의를 하는데 제가 뭐 과거에 MDP 강의를 했다고 해서 과거에 제 교재를 쓸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이론 교재는 100% 철저하게 캠벨 생명과학을 베이스로 해서 제작을 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다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혼란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다 내가 이 교재 안에다가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박스를 만들어서 뭐 참고하세요, 뭐 주의하세요, 뭐 개념 확인하세요 하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 교재에서는 요런 얘기를 한다. 저 교재에서는 요런 얘기를 한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요런 편입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요런 개념으로 공부해라. 다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 알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은 걱정이 많아. 한 번 더 얘기하자. 진짜야. 알겠지, 그치? 수험생들 중에 이제 걱정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이제 뭐 옛날에 뭐 MDP 같은 거에서 상처 많이 받은 학생들은 혹여라도 선생님 그거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자, 알겠지? 연고대 믿어주자.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좋은 대학이잖아. 믿어주자. 교수님들은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들. 자, 고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변경사항 이슈는 없었습니다. 고대는 뭐 당연히 학생들은 뭐 중간식 문항일 거야 하고 이제 들어가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2023학년도 오해 안 하시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는 2024학년도가 아니라 2022년 12월에 있었던 재작년 이제 시험에서는 황당하게 객관식 문항이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고대는 무조건 주관식이다 하고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간단한 뭐 그거 엄청 쉬웠습니다. 간단한 객관식 문항 두 개가 나오는 바람에 좀 놀랬고요. 작년에 있었던 2024학년도는 다시 객관식 문항 없이 아주 그냥 오리지널 상태. 만약에 이제 고대 기출 문제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데,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따가 제가 예제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 자, 문항 1번이에요. 자, 그런데 1번 문항의 뭐랄까 새끼 문항 1-1, 1-2, 1-3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사실 우리 학생들은 23문제를 푼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개 내지 25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23문을 제가 세분을 시켜놓은 겁니다. 자, 단답형.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연대 스타일의 단답형도 항상 고대에서는 한두 개 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인데 뭔 말인지 알지? 하나 안에 단답형이 5문제라 요 소리 알겠지, 그지? 그래서 23문항이 쪼개져서 5문항 18문항. 이게 사실상 연대보다는 서술형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뭐 고대는 객관식 문항을 내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변경사항이라기보다는 특징적인 거예요. 예전에도 고대에서는 그래프 그리시오라는 문제를 하나 정도 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전에. 혹시 생물 공부하는 학생들 그 물질수송 단원이라고 아마 알 거야. 그 물질수송 단원에서 단순악선하고 촉진악선 그래프 비교하시오를 고대에서는 이제 기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직접 그리시오라는 것을 큰 문항으로 하면은 2개. 뭔지 알겠지? 큰 문항으로 하면 2개인데 새끼 문항으로 하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그래프를 4개를 그리시오가 아니라 그래프를 겹쳐서 그리시오. 그냥 학생은 큰 그래프 하나, 큰 그래프 하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문항은 굉장히 좀 낯설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게다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조금 뭐랄까. 학생들이 평상시에 많이 연습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이론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올해는 하나는 엄청 쉬운 걸 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는 조금 학생들이 등한시하는.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괜히 귀찮아서 안 보는 거. 에이, 요거는 고대에서 최근 3년간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내가 안 볼 거야. 그런 게 낫다니까.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은 학생들 좀 뜨끔하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런 경우는 좀 섣부른 예측. 이건 안 나오겠지 하면서 짠 학생들. 그치? 이번에 큰 거 다쳤지. 그치? 생티학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줄 누가 알았어. 그치? 고대는 생티학이 내가 복귀하고 있는 고대가 한 답심이나 5개년 이상을 제가 알고 있는데 생태학에 대한 단답형 문제 하나만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고대에서는 생태학에 대한 진지한 문제가 나온 경우가 없었는데 그래서 안 나오겠지 뒤통수 맞았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고대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체감 난이도가 최근 중 가장 높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왜냐? 고대는 어쨌든 간에 작년 이제 시험이 있기 전 얘기를 하면은 식물학하고 생태학을 거의 안 냈었어요, 여러분들. 식물학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뭐 호르몬 문제를 뭐 객관식이거나 단답형으로 낸 적은 있어도 뭐 생태학도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다룬 적이 없었거든. 그건 실제 팩트라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식물학과 생태학에 대해서 진지한 주관식 서술형 문항을 냈기 때문에 아마 고대만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수험 기간이 조금 짧아서 내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 위주로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100% 실패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그렇게 거대한 덩어리 2개가 날아가 버리면은 30점이 까이는 거라고. 30점이. 30점 까놓고 어디를 합격을 해요, 여러분들. 따라서 고대 같은 경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런 이제 환상에 빠집니다. 아이씨, 문제는 그잖아. 큰 주제라면 8주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 생물학이 막 이만한데 2000페이지인데 갈등이 생겨요. 유혹에 빠져요.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만 해서 내가 한번 효율적으로 해봐야지 무조건 100%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치? 따라서 이제 고대 같은 경우나 연대 같은 경우나 이제 우습게 보면 안 돼. 교수님이 뭘 낼지를 어떻게 우리 감히, 강사가, 감히 학생이. 조금 흥분했어요, 제가. 자, 그러면은. 자, 일단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래프 유형인데, 요거는 참고로 엄청 쉬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막말로다가 고등학교 때, 그치? 고등학교 때 생물 원? 고등학교 때 뭐 여러분들은 뭔가요? 융합과학인가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잘 모릅니다만 뭐 그 정도면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는 이제 문항이라는 게 독특한 것이지 엄청 쉬운 거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게 요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사 입장에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연대 고대에서 어려운 시험 문제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학생이 귀찮아서 혹은 학생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등한시했던 개념이 시험에 나와버리면 내가 평상시에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는 풀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태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연고대에서 비중이 적은 것은 팩트였지만 어쨌든 간에 냈다라는 거지.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됐으면 벌벌벌 떤다라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시오라는 그런 유형이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학생들 중에서 이게 준비가 안 된 학생이라면은 뭐 엉망진창이었겠죠, 여러분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고대에서는 식물에 대해서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출제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보여드렸냐면은 그래프라고 하는 유형이 조금 독특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래프를 강조하기보다는 생태학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 다음 아예 뭐 고대는 식생문제 그거 까이 것만 안 나와 하고 가감히 째버렸다. 날라갔다. 몇 점 날라갔어요 우리 학생들? 몇 점 날라갔어요 지금? 몇 점 날라갔어요 지금? 그죠? 따라서 이제 연고대처럼 어쨌든 요즘에 이제 학생들 준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날라간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뼈아픈 것입니다. 자, 고대는 지정도서가 캠벨 생명과 포커스입니다. 수인이 다른 교재인가요? 자, 요것도 오해를 풉시다. 여러분들이 교보문고에 가시면 캠벨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일반 생물학 교재가 요즘에는 모르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고 사정이 다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생명학 포커스가 가장 얇은 책 버전. 아까 전에 연대에서 제시했었던 이제 캠벨 생명과학이 이제 풀 버전이에요. 그럼 스님 고대는 얇은 버전이니까 좀 쉽다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원 자체가 똑같고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는 연대 같은 지엽적인 문장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도서를 한 다음에 굵직굵직한 주제에 대해서 문항을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실상 공부를 따로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대를 준비하건 고대를 준비하건 중앙대를 준비하건 이화여대를 준비하건 그 다음에 뭐 약대를 준비하건 그 다음에 의대교를 준비하건 모든 일반 생물학은 뭐다? 캠벨 생명학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죠? 편입에서는. 따라서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연고대를 같이 준비하건 연대만 준비하건 특히 고대만 준비하겠다는 사람 잘 들어. 여전히 뭐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캠벨 생명과학 12판 두꺼운 교재가 본인의 학습 목표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대나 연대는 시험 문제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다르다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강사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이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문항을 내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객관식 유형이냐, 주관식 유형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고대는 지엽적인 지식에 대해서 문항을 만들 수는 없지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꼼꼼하게 모든 단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마찬가지며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형 편입에 생물 스템들이 사용하는 교재는 다 캠벨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아달라.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번 총정을 해보죠. 뭐 충분히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아, 그치?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연대는 뭐가 중요하다? 내가 공부할 때 생물에 관련되는 과학 용어는 영어 단어를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 알겠지? 그치? 스펠링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안 된다. 에이, 이건 안 나오겠지. 나 힘들어서 이거 안 볼래. 뚝뚝뚝뚝 날아가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죠? 따라서 정말 집요하고 끈기가 있고 꼼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0문항이다라는 객관식 20문항에 주관식 대략 뭐 5개 내지 10개 사이로 아마 교수님이 조절할 거예요. 요 기조가 유지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 하는 무조건 다 제거될 것입니다. 어차피 변별력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를 교수님들이 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따라서 이제 어쨌든 간에 모든 문항의 문장들 안에는 함정들이 들어가 있거나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놓치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꼼꼼하다. 지엽적인 것을 모두 커버한다. 내가 캠벨 생명과학에 있는 개념은 완전히 마스터한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만 하신다면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다시 편입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학생들 수능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개념에 대한 OX 문항이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끈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쨌든 간에 다시 얘기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또 제 얘기 아니라 뭐 이제 이런저런 인터넷 카페나 이제 후기 같은 걸 읽어보면 뭐 생리학이 안 나온다. 연대는 식생문제 째도 돼. 안 돼, 얘들아. 진짜 안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 들어다 치자. 그 사람이 당신 미래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 제발, 알겠지? 그지? 제발. 학생이 알겠습니다. 안 그래. 여러분들 이게 일반 생물학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정말 나중에는 막 토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 와서 야 이거 안 나와. 야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얼마나 달콤한 유형인지 알아, 그거 진짜. 내가 그 말 듣는 순간 뭐라고?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알지? 무조건. 명심하셔야 된다, 진짜. 시험 문제에 난이도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연고대 이공계열 편입이야 수능에 비하면 얼마나 쉬운데 왜 내가 그냥 귀찮아서
아 그냥 내가 외우기 싫어가지고 그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안 못 가 진짜. 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습니다. 다만 고대는 여러분들 이제 학원 수업 들으면서 이제 문항풀이를 할 때 주관식이나 서술형 쓰는 연습을 학원 선생님들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그거 연습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학생들이 이런 것을 이제 뭐랄까 써본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괜히 막 쓸데없는 문장을 쓴다거나 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원하는 핵심적인 개념을 어떻게 잘 작성할 수 있는가는 실제 이제 문항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요게 그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이제 수능만 경험한 학생들은 이 고대 문제 스타일을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은 내가 논술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이제 캠벨 책에 있는 문장을 제시문을 만들었고, 그러면 교수가 원한 답은 그 캠벨 책에 있는 문장의 답을 원한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고대에 대한 중요한 특성이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죠? 힘들어도. 자, 다시 얘기하지만 중앙대나 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강을 가다가 선생님 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뭐 중앙대나 뭐 이대 뭐 이런 학교만 지원하는데 어떤가요? 똑같아. 연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면은 연고 중에는 모두 커버된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커리 영상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연고 중이 생물 관련 편입을 준비한다면은 일반 생물학만 하면 되는데 근데 선생님 제가 비전공이고요. 대학생물화 너무 생소한데요. 하는 학생들은 이제 입문과정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면 되고 그래도 선생님 제가 모모 대학의 생물학과 전공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을 좀 했어요. 하는 학생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캠벨 생명과학 12판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필수령 강좌로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연고 중에는 의학대보다는 훨씬 깔끔하잖아요. 그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필수 이론을 하면은 끝이다. 입문과정은 필수 이론이 바로 시작되는 게 어려우면은 부과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실상 이론은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뭘까요? 복습이겠죠, 여러분들. 복습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문제를 이용해서 복습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일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은 개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문제를 풀기 앞서서 간단한 OX 개념의 리뷰를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단원별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수업을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편입 스타일로 전단어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편입 스타일로 이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출까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기형 편입은 거의 한 5개년에 누적되는 굉장히 많은 복귀된 기출 문항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실제로 이제 많지는 않지만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매년 그 전년의 기출 문항을 그대로 따라내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기출을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출의 형태로서 이제 모의고사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겠죠. 그럼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게을리만하지 않는다면 다시 얘기하지만 IQ도 필요 없고요. 사고력도 필요 없고요. 수학적 센스도 필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끈기하고 노력만 있으면 생물은 무조건 당연히 정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본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혹은 이제 제가 오늘은 요 시간에는 적중문항 하나하나 읽는 그런 짓은 안 했지만 적중문항 파일 보면서 좀 궁금한 점, 내가 이제 재도전을 하는데 요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질문들은 기획 홈페이지에 이제 이동윤 Q&A 게시판에 오셔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